자, 이야기들 대략 되셨죠? 자, 오늘은 이제 병이낙설이라 해서 질병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했을 때 질병이 생기는 원인, 어떤 것들을 이야기했을까요? 질병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 좀 더 크게. 유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이야기했네요. 유전적인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거. 잠. 잠이 어떻게 해요? 잠을 잘 못 자면은 병이 걸리기 쉬워요? 경험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잠 못 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아, 잠을 못 자서 피부에 뭐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거는요? 또 다른 거. 자, 피부에 잠을 못 자서 그렇고 유전적인 것도 있고 또 여기서 어떤 게 있었어요? 스트레스 얘기 나왔었고 그쪽에서는 예? 환절기 때문에 기후 변화 때문에 이쪽에서는 생활 습관 때문에 그렇다. 이쪽에서는요? 뭐가 나왔어요? 예? 기, 기후변화에 의해서도 이렇게 이런 게 병이 생길 수 있더라라고 생각했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나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질병이 생기는 원인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조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도 황제내격이라는 책에서도 질병이 이러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병인학설이라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부분은 다들 정상적인 부분을 배웠죠. 자, 정상적인 생리 부분, 그 다음에 방사론, 기혈진액, 경락, 그 앞에서 음양론, 오행론, 뭐 천인상사상 같은 이런 기본적인 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부터는 정상이 끝났으니까 이제 비정상을 넘어오는 것이죠. 비정상을 넘어가면서 가장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병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일까? 라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사람이 있어서 비정상적인 상태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유전도 있고 이 잘못 자는 거, 그다음에 기후 변화, 스트레스 같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말했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옛날 사람들이 했던 거나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나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런 원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생각했던 것이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이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말기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말한 용어를, 유전이라는 용어를 안 썼을 것이고, 수면부정을 썼겠죠. 그 다음에 환경, 기후변화를 다른 말을 썼겠죠. 용어에 좀 차이가 있지만은 그걸 갖다가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추위, 더위, 습기, 건조, 불, 바람 등에 의해서 생기는 변화. 그 다음에 감정, 기쁨, 슬픔, 생각, 우울, 비통, 두려움, 놀라움 때와 몸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겠죠. 갑자기 꽝 소리가 나가지고 놀랬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갑자기 문이 있다가 꽝 닫혀서 큰 소리 꽝 났다 했을 때 놀래잖아요. 놀랬으면 내 몸에 변화가 생기겠죠. 생겨요, 안 생겨요? 어떻게 생겨요? 동공이 확대돼요? 갑자기? 한번 놀래켜 봐야 되겠네요. 동공이 확대되는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어찌됐건 동공이 확대되든 깜짝 놀라니까 내 몸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반응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감정 변화라든가 그다음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들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어디다 쓰냐면은 우리 수업용 구글 문서 있죠. 요 한약교는 들어가면은 최고 위에다 올려놨을 거예요. 최고 위에 수업용 구글 문서. 수업용 구글 문서에 들어가서 30차를 가시면은 요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풍한서습조화 해서 바람. 일단 바람에 대해서만 이야기할게요. 풍한서습조화를 갖다가 자연계에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여러분 이 에어컨 바람 쫙 쐬니까 시원하고 한데
좀 더 있으면 추워지겠죠. 이런 기후변화에 의해서 내 몸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경험하던 얘기를 듣던 간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조별로 저기다 써 주시면 돼요. 자, 바람이 있을 때 저기다 쓰는데, 자, 바람이 있을 때 몸이 으스스로 춥다, 뭐 하다, 이런 식으로 동사형 쓰지 말고 명사라만 쓰세요. 뭐 추움, 더움 뭐 이런 식으로 명사형으로 또는 명사 또는 형용사형으로 단어로 쓰세요. 길게 쓰지 말고 단어만 딱딱 써서 한번 써줘 보세요. 자, 바람이 불 때, 에어컨 바람이든 더운 바람이든 찬바람이든 바람이 불 때 내 몸에 나타나는 변화. 자, 이야기 같이 하면서 써주시면 되겠죠. 자, 조별로 같이 이야기하고 써주세요. 자, 쭉 써주세요. 이야기하면서 썼어요. 좋은 데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냥 쓰지 말고 이야기하면서 쓰면 좀 더 좋겠죠? 개인적인 거 써도 되는데 이야기하면서 써보세요. 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저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뭐다 이렇게 써주시면 더 좋겠죠? 요즘에 수업하는 모습 사진 하나 찍어도 되겠어요? 조금 멀리서 찍을게요. 좀 에어컨 밑에서 딱 느낄 수 있죠, 바로. 또 생각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 다 내면 돼요. 예, 이 정도만 쓰도록 할까요? 예,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바람이 불 때, 지금 뭐 여기 실내에서의 어떤 에어컨 바람도 좋고, 밖에 나가서 바람 좋고, 이런 바람이 불었을 때 내 몸에 나타나는 현상들, 또는 바람의 특징이라 할까? 바람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바람의 특징이 있겠죠? 바람은 어떤 성질이 있죠? 바람의 성질. 뭐가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바람 좀 불어주게 할게요. 자, 이렇게 바람을 쐬면서 이 바람의 성질이 무엇인가를 한번 느껴보시죠. 바람의 성질을 뭐라고 표현할까? 한번 이야기 누가 해보실래요? 바람은 이런 성질이 있더라. 자, 바람 그만 쐬도 되겠죠? 자, 바람은 이런 성질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자, 바람에 대해서 예,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냥 자기 느낌대로 말하시면 돼요. 바람은 굉장히 동적인 힘을 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내에서 부는 바람은 있지만 바깥에서 부는 바람은 굉장히 방향이 수실로 변화하는데 변화무쌍한 성질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 동적이면서 동적인 측면에서도 진짜 변화무쌍하게 변한다. 가만히 있으면 바람이 아니죠. 그죠? 항상 움직이죠. 그래서 움직이는데 변화무쌍하게 수시로 막 움직이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죠. 옛날 사람들도 여러분들 생각이나 옛날 사람 생각이나 큰 차이가 안 나죠.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바람에 대해서 고민하고 뭐 하면서 이 고민한 내용들을 일상적인 자연계에서 이 바람의 성질을 갖다가 이야기했어요. 아, 바람은 항상 움직이고 지멋대로 변화무쌍하게 움직인다. 라는 용어를 갖다가 우리는 지금 변화무쌍하게 움직인다라는 걸 썼는데 옛날 사람들은 변화무쌍하다는 이런 용어를 안 쓰고 그냥 그 나름대로의 어떤 한자어로 썼었죠. 그래서 한자어로 쓰는 거랑 지금 요즘 현대의 어떤 한자로 쓰는 거랑 약간 달리 표현이 되겠지만은 그 내용들도 보면 내용으로 보면은 큰 차이가 안 나죠. 변화무쌍하다. 바람은 선행이 작동한다. 잘 움직이면서 자주 변한다. 나는 이런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자로 쓴 것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풍의 성질은 선행이 작변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걸 갖다가 우리들은 풀어서 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나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나 자연계를 보는 관점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난다. 다만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해내기 위해서 수십 년 또는 수천 년 동안에 했던 앞에서 선배가 했던 내용 얘기 듣고 또 추가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문서화가 된 것이죠. 문서화가 된 것을 황제 내경에서 바람은 선행이 작전한다. 뭐 백병지장이다. 나는 이런 용어로서 써줬어요. 그래서 바람이란 것은 뭐 사시사철 다 불죠. 바람이랑 사시사철 다 불기 때문에 모든 계절에 있어서 바람이 다 있으니까 이 바람에 대해서 일단은 가장 처음적으로 인간 세상에서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는 이런 기후이기 때문에 바람을 딱 적용을 시켜놨어요. 자, 그럼 이런 바람에 대해서 바람을 가지고 오행으로 좀 배속을 시켜보겠다. 음양 오행을 배웠으니까 음양을 배속시키면 음이에요, 양이에요, 바람이. 오행 배속할 때, 음양 배속할 때 바람은 음이다, 양이다. 둘 다 정답이에요. 그 이유가 있겠죠. 왜 바람은 음이고 왜 바람은 양인가? 이거 한번 설명을 누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바람은 왜 양이다, 왜 양이다, 음이다, 왜 음이다. 이것만 설명하시면 돼요. 바람에 대해서. 검색 안 해도 돼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시면 되죠. 예. 저는 바람이 매우 동적이라는 점에서 양의 성질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바람의 어떤 차가운 기운을 맞았을 때 몸이 수축되거나 하면서도 동시에 정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어서 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다 말해버리면 내가 할 말이 없죠. 예. 아니, 뭐 두 가지 다 맞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성질 봤을 때는 양적인 면에 해당되고, 그다음 바람이 이 영향을 보면은 또 이게 이 뭐랄까 음적인 이런 상황도 되고 해서 음과 양 어느 쪽으로 더 볼 수 있지만은 볼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죠. 그럼 이제 오행을 갖다 놓고 봤을 때 오행을 그러면은 목, 화, 토, 금, 수 어디다 두는 게 좋을까 하는 걸 좀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오행을 어느 계절에, 어느 오행에 두는 것이 좋을까? 한번 누가 이야기해 볼까요? 정답은 없어요. 그냥 나오는 대로 답하시면 돼요. 도와줄 사람이 없나? 누가 한번 좀 도와주시죠. 자, tung. 퉁이라는 거를 오행 중에 어디다 배속시키는 게 좋을까? 고민 그만하고 대답하면 돼요. 이야기하면 돼요. 자, 고민 그만하고 이야기 좀 해줘요. 안 하니까 주의하지 뭐 어떻게. 마이크 이쪽이다. 바람이
옥의 식상가라고 생각합니다. 옥은 이제 좀 뻗어나가고 점점 세력을 위로 확장해 가는 성질이 있는데 그 점에서 바람도 큰 범위로 움직이고 이게 그 범위에 점점 확장해 나간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렇게 말하시면 돼요. 왜 얘기를 안 해요? 정답을 얘기하면서. 자, 바람은 그러니까 목 기운 같은 것처럼 뻗어나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산되는 이런 부분으로 봐서 바람을 목에다 배속시키면 좋겠다. 라고 했어요. 어떤 것 같아요? 뭐,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좀 다른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달리 보여야 되겠다. 맞는 것 같다. 이야기 좀 해보시죠. 네. 저도 바람이 물의 성질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물이 좀 차가운 성질이 있고, 또 깨끗한 물이 엄청 흐르니까 움직인다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의 성질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예, 또 바람은 물이 성질가 유사하니까 목화 토금수 중에 수에 해당될 것이다. 라고 생각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왜 움직이는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나무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바람이 움직이는 것 훨씬 더 크죠. 아니, 그 물이 움직이는 게 더 크니까 그냥 바람을 이 수에 해당되는 걸로 볼 수 있겠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것이 그냥 바람만 하나 딸랑 놓고서 이야기하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럼 이제 그 자연계의 기후 변화가 일단 다섯 가지로 크게 나눠 보면은 바람이 있고 또 뭐뭐가 있다 다섯 가지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오행을 나누는 건 좀 쉬워지겠죠. 하나 딸랑 그냥 뭐랄까 바람만 갖다 놓고서 그걸 오행으로 얘기하라니까 좀 힘들었어요. 그럼 자연계에서 있는 이런 기후 변화 뭐뭐가 있을까요? 바람 부는 거 있고 또 어떤 기후 변화가 있을까요? 자연계의 변화하는 모습에서 자, 바람이 불고 자, 바람 불고 또 뭐 있어요? 그거 찾아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연계의 변화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바람도 불고 바람 불면서 어때요? 아직 안 추운가 봐요. 좀 더 춥게 해놔야 되겠죠? 좀 더 춥게 하면 어때요? 추워지겠죠? 그럼 추운 변화가 있겠죠? 에어컨 딱 끄면 어때요?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더워요. 자, 바람 불고 춥고 덥고 또 자, 지금부터 밖에 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가면은 습해요. 이 가을의 날씨가 원래는 굉장히 건조하죠. 그래서 이런 이 자연계의 기후 변화들, 자, 바람이 불고 춥고 덥고 건조하고 습하고 한 이런 기운들을 갖다 놓고서는 이제 오행을 배속하자 하면은 좀 더 쉬워지겠죠. 자, 그래서 바람이 불 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 쭉 보니까 춥고 떨리고 기침하고 건조, 피부 건조, 콧물, 호흡기 질환 유발, 불안감, 추위, 피부 자극, 건조함, 긴장감, 오한, 한기, 떨림, 소름 이렇게 됐을 때 이 인체 내에서도 자, 대부분 감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죠? 감기에 대한 증상들을 추위, 감기, 떨림, 시림, 추위, 떨림, 건조함, 호흡기 질환, 기침, 건조함, 기침, 오한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감기가 어느 계절에 많이 걸리죠? 겨울에 많이 걸리죠? 자, 겨울은 어때요? 날이 춥죠? 자, 바람 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 밑에다가 바로 추워요. 추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좀 유식하게 한자로 쓰면은 한이 어딨냐? 자, 추위에 대해서 좀 한번 써줘 보세요. 바람에 대해서 썼는데 추위도 오면은 거의 또 비슷하게 쓰면 좀 애매하죠.
그럼 이제 이걸 쓴 거를 갖다가 좀 바꿀 수도 있겠죠. 한과 풍이 또 바뀔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한에 대해서, 추위에 대해서 또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기록을 해주세요. 자, 이야기하면서 또 추위에 대해서 기록을 좀 해줘 보세요. 예, 지금 이쪽도 최고 잘하고 있어요.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는 거 좀 배워요. 배워서 같이들 이야기하세요. 혼자 하지 말고 쓰지 말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쓰면 훨씬 더 좋아요. 생각하지 말고 생각한 걸 기록을 하고 이야기하고 하세요. 거기다 기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 했죠. 자꾸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울 때 나타나는 몸의 변화, 어떤 변화 또는 추울 때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주세요. 날이 아주 추울 때, 조금 추울 때 이런 상황에 따라서도 현상이 약간 바뀌겠죠. 아주 추울 때, 덜 추울 때 좀 바뀌잖아요. 겨울, 초겨울, 아주 추울 겨울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면서 어떤 변화, 몸의 변화도 좋고 자연계의 변화도 좋고 변화 상태를 한번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쓴 거 보고서 더 이야기해도 좋아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더 추가해 주세요. 예, 이 정도 써주시고요. 자, 추위가 있을 때 추위의 정도도 차이가 나겠죠. 바람도 보면 정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추위도 덜 추울 때 아주 추울 때 나타난 현상들의 변화가 있을 것인데요. 이렇게 보면 거의 이 풍이나 한이나 내용이 좀 많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은 풍에서 있을 때 풍의 특징들, 한이 있을 때 한의 특징들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보면 거의 유사해요. 바람이 불 때도 감기 기운이 있고, 추위가 있을 때도 감기 기운이 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바람에 대해 쓴 거를 좀 더 바뀔 건 하늘로 보내고 바람에 관련된 특징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했었던 풍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수정을 좀 해보세요. 여기서 뭐 감기에 관련되는 추위, 감기, 떨림, 독감, 통풍, 숨막힘, 재채기, 콧물 같은 경우는 다 밑으로 내려오는 게 더 맞겠죠. 바람 불 때보다는 물론 감기가 왔을 때 보통 풍안이 사기가 쳐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겨울이 춥다고 하지만은 그냥 추운 게 아니라 바람이 불면 춥죠. 풍안의 사기가 같이 들어와서 이 뭐랄까 감기에 걸리고 하는데 그냥 풍과 한을 따로따로 띄워놓고 봤을 때 좀 더 풍의 성질에 가차운 것들을 풍으로 써주고 한의 성질에 가차운 것을 한으로 써주는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서 이 부분에 썼던 거에서 이 감기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조금 빼고 이 한에서 감기에 관련되는 부분을 좀 더 집어넣고 좀 수정을 다시 한번 좀 해줘 보세요. 위에 쓴 거 풍에 대한 부분 다시 설명하면 다시 생각해보고 풍을 좀 수정하자. 한의 내용도 수정할 것은 수정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같이 또 한 2, 3분 동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이야기를 하세요. 예. 자, 대략 이야기들 되셨으면은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어, 자, 추위라는 이런 부분하고 바람이란 부분하고 봤을 때 바람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춥다는 거랑은 조금 띄워주는 게 좀 더 좋겠죠. 춥다라는 부분보다는 좀 더 이렇게 바람이 춥기도 추울 수 있지만은 한여름에 부는 바람은 그렇게 춥지 않겠죠. 그래서 추위를 갖다 바람에 추위를 넣는 것이 틀리진 않지만 그렇다고 또 아주 이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어. 요건 좀 아닐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옛날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자기 글을 쓰고 하면서 나름대로 문장이 만들어졌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갖다가 다 모으고 모아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 병인론에서 풍한수소 조화, 자, 그래서 자연계의 기후변화, 자, 자연계의 기후변화, 이것이 다 내 몸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몸 밖에 있는 거예요? 자연계의 기후변화이기 때문에 몸 밖에 있는 것이죠. 이 몸 밖에 있는 것이 사람 몸에다가 병을 일으키는 이런 부분이 되니까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원인들을 다 모아서 바깥에 있다. 몸 바깥에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서 외인이라고 표현해요. 외인. 무슨 일이요? 뭐라고요, 이게? 외인. 바깥에 외자 쓰고 인한 인자 써서 외부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로 인한 거. 내가 여기서 수업 시간에 지랄들 안 끝내주고 자꾸 막 수업을 더 떠들고 해봐요. 여러분 어때요? 짜증나죠? 그냥 거기다가 막 거기다 시험 본다 뭐 한다 막 하면은 좀 더 짜증나고 화도 나고 그러다 갑자기 일찍 끝내준다면은 기뻐지고 하는 이런 것처럼 감정의 변화. 이런 감정의 변화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 내가 여러분들의 그런 요소를 주기도 하지만은 다 내 몸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내 몸에서 나타나는 변화들. 그러니까 이건 다 감정의 변화는 다 내인이라고 표현했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외인은 내 몸 바깥에 대표적인 것이 자연계의 기후변화 이런 것이고 내 몸에서 나타나는 것은 감정변화. 잘 생각했죠. 자, 감정하면은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우리가. 감정의 종류들. 뭐 있죠?
기쁨, 또 기뻐하고, 또 슬퍼하고, 기쁘고 슬프고 분노, 예, 화나는 거하고 또 세 가지 얘기했고요. 즐거움, 기쁨, 예, 같이요. 예. 또 예? 놀라는 거, 놀라기도 하고요. 어떨 때 또 놀라죠? 두려운 것도 있고 놀라고, 예. 또 예? 어떤 거요? 걱정, 예, 걱정하는 것도 있죠. 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더 있을 수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갖다 다 모아가지고 한 이야기 아닌 동양 사람들은 동양에서는 그 갖다가 뭐라고 하냐 할 때 칠정이라고 표현했어요. 노이사후 비공경 이래서 칠정. 왜 이 노이사후 비공경을 그러면 또 오행에 배속을 시켜야 되는데 왜 다섯 가지만 하지 왜 일곱 가지 해가지고선 사람 골치 아프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행 중에서 이 두 가지는 그냥 두 개씩 넣었어요. 나머지 하나씩 넣고 나머지는 두 개는 두 가지씩 두 개씩 넣어가지고서는 오행에다 배속시켜주는 이런 부분이 있었죠. 자, 이런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도 자, 기쁘고 즐겁고 화나고 노하면서 화나고 놀라고 두렵고 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 그런 감정들이 있을 때 대표적으로 어떤 감정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또 해볼까요? 어떤 거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감정 어떤 거? 기쁜 거? 좀 하기 쉬운 거는요. 화가 나야 돼요. 수업 시간에 자꾸 안 끝내주고 자꾸 나고 짜증 나니까 그때 다 상황 잘 알죠. 막 쓸 수 있죠. 기쁘다는 걸 쓸 때는 쓸 게 별로 없어요. 기쁜 거. 기쁠 때 나타나는 감정의 변화 뭐가 있을까? 기쁘니까 그냥 즐거우니까 웃음 나온다. 또 별거 없어요. 근데 화나는 거는 화난 상태가 좀 더 많이 있었을 거니까 화는 많이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화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성내는 거, 화내는 거, 화남. 좀 더 그럴듯하게 교환, 성내는 거. 화가 날 때 몸의 변화라든가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를 갖다가 한번 써줘 보세요. 이것도 정도가 심한 거, 작은 거 있겠죠. 그 정도에 따라서도 몸의 변화가 약간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몸에 나타나는 변화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만들어 했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아주 긴 시간 동안에 그런 부분을 관찰하고 해서 화가 났을 때 몸의 변화가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용어를 한자로 써서 우리가 병행론에서 외우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옛날 사람들이 만드는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직접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단지성으로 해서 이거 만들어내는 거고 옛날 사람들은 집단지성이 아닌 그냥 개인적인 생각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 이거 가지고 집단지성으로 모자란다면은 뭘 써요? 인공지능한테 한번 화냈을 때 나타난 몸 변화를 명사형을 써봐라 하면 또 쭉쭉쭉 써주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더 그런 감정들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내용을 쓰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 이제 병인원이라고 하는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다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좋아요. 예, 이 정도만 하실까요? 이렇게 보면은 자, 화가 날 때 나타나는 변화들을 갖다가 두통, 혈압 상승, 근육 긴장, 땀 분비, 호흡이 빨라지고 심박수 증가, 머리에 피가 쏠리고 근육이 부들부들 떨리고 소화장애, 심박수 증가,
두근거리고 열나고 두통, 혈압 상승 같은 거 계속 쓰고요. 체온 상승, 답답하고 긴장되고 현기증, 불면증 같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는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을 화가 날 때, 아,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파악한 거고, 이거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 병리학 시간 같은 병리학 수업 시간에 글자를 다 하나하나 외워서 답안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이야기라는 것도 아까도 그 한문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쉽게 쉽게 생각하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진짜 어려워요. 근데 한의학이라는 것도 보면은 뭐예요? 사람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는 사람이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죠.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병이 생겼으니까 그 원인이 되는 걸 없애주면서 현재 나타난 증상을 해결해주면 병이 낫겠다.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처럼 이 하나하나씩 이 나타난 증상들에 대해서 꼭 교재에 나와 있다고 100%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교재에 나와 있는 것에서도 교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변할 수 있더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다. 했는데, 사람 개인마다 다 특수하게 다르기 때문에 특별하게 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경우에서는 화났을 때 증상들이 거의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난다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이사후 비공경이라 표현해서 노희사후 비공경의 실정을 갖다가 몸 내부에서 나타나는 몸의 변화이다 라고 해서 실정을 내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풍한서소조의 사기에 감촉이 되는 것이죠. 바깥에서 와서 이 사람 몸에 딱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외부에서 감촉된다 해서 외감이라고 표현했고 내 몸에서 생겨나서 병이 나요. 그걸 갖다가 내상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또 두 가지가 아닌 다른 경우도 있죠. 옛날에 어떻게 칼싸움하고 말 타고 다니다가 말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다. 칼 맞고 뭐 찢어진다 하는 이런 것처럼 그 불내외인, 내인도 아니고 외인도 아닌 불내외인에 해당되는 것들이 그런 타박상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음식상. 음식은 어떻게 보면 내인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엄격히 따지면 내인에서는 감정 변화, 외인에서는 기후 변화, 그 기타는 다 불내외인으로 표현해서 음식상을 뭐 내인에 포함한 사람도 있고 그냥 불내외인에 포함한 사람도 있고 한데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외부에서 나오는 외감, 자연계 기후 변화, 내부 몸에서 생겨나는 감정 변화, 실정 이걸 갖다가 내상이라고 표현하고 나머지는 불내외인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병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의 원인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이렇게 한글로 썼는데 이게 한자로 쓰면은 우리가 배우는 병인 눈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병기에 대해서 이런 병이 있을 때 음양이 균형이 안 맞았을 때 이런 병이 나타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병이 변화하는 기전들 병인 병기라 표현하거든요. 병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까라는 이런 부분들까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변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변증이란 것은 병이 있을 때 이런 이 화가 났을 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체온 상승이 갈 수도 있고 혈압 상승이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병이 변해가는 과정들이 있죠. 그런 변해가는 과정들을 갖다가 이런 부분은 음이다, 이런 부분은 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거나 해서 팔강변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육견변증이라든가 위궤양변증이라든가 장구변증이라든가 해서 각각의 병의 특징을 갖다가 한 카테고리를 묶어요. 이것은 간장병에 나타날 수 있는 간장이 병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다. 이거 심장의 병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다. 라고 해서 증후들을 갖다가 변별을 해야 되는데 그 변별하는 거 거꾸로 이 장부에 병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이런 장부 변증을 본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상태가 있을 때 이 사람의 상태가 이건 육경을 봤을 때 육경변증이다. 아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그 뭐 팔강변증을 해야 된다. 아니다. 이런 경우는 장구변증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식으로
환자의 상태를 보고 그 상태에 따라서 맞는 이 변증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한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증론치라고 그러죠. 변증론치. 질병을 갖다가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이 감기인지 독감인지 변별해 내야 되죠. 그런 걸 갖다 변증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런 변증은 병의 원인과 병의 기전과 그다음 병의 형상을 갖다 파악해서 아 이런 병은 어떤 식으로 보여야 된다. 감기인지 독감인지 굉장히 구분을 잘 해야 되죠. 감기면 솔직히 그냥 치료 안 해도 거의 90%, 99% 이상 낫는데 독감이면은 치료 안 하면은 한 3, 40%는 죽을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변증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환자의 상태를 보고 이 상태에 대해서 치료할 것이냐, 어떤 치료할 것이냐. 그래서 병을 갖다 변별해내고, 그러니까 변증을 하기 위해서 병인 병기 같은 이런 내용들을 대략 배우게 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병의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했고, 가는 못해서 지금 세 가지만 이야기한 것이죠. 그다음 뭐 음식상 같은 경우는 음식이 잘못 먹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증상들 이걸 생각하고 나중에 그 병리학 시간에 또 열심히 배우고 외우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개론 시간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봤어요. 자, 병인 눈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을까요? 물론 없죠. 예,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 했어요.